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어깨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초음파하고 MRI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짚어볼 거예요. 저희 병원의 영상 전문의이신 홍윤아 선생님을 오늘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송 선생님 모시고 기본적으로 어깨에서 가장 중요한 초음파 검사 그리고 MRI 검사상에서 어떨 때 이 검사들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좀 짚어볼게요. 송 선생님도 대학병원에서 환자들 많이 보셨을 거고 저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학병원에 보실 때랑 로컬에 나와서 1, 2차 병원에 보실 때 좀 차이점이 있으세요? 검사 자체는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대학병원에는 진단을 붙여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1, 2차 병원에서는 모호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이 붙여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질환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적은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그 초음파하고 MRI를 어떨 때 적용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서는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가장 어깨 질환 대표적인 유착성 경관절 낭염 환자부터 먼저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환자분께서 처음부터 아예 어깨가 이렇게밖에 안 들어주셨어요. 2달 전부터 계속 이제 뭐 보존적으로 마사지도 받고 뭐 이것저것 하셨는데 안 나셔서 이제 진단을 위해서 오셨는데, 유착성 경관절 낭염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일단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면 사실 되게 정확한 진단이 되거든요. 초음파적 소견이 어떤지 송 선생님 좀 설명해 주세요. 환자분 초음파 소견인데 회전근개 파열은 없었었고 관절낭이 두꺼워져 있고 내부에 뭔가 차 있는 이런 소견은 유착성 경관절낭염의 전형적인 초음파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일단 초음파상에서도 진단도 잘 되고 주사치료 시행한 다음에 너무 많이 좋아지셔서 환자분이 되게 좋아하셨던 케이스였었어요. 요거는 그럼 검사를 할 때 초음파 검사하고 MRI 검사 중에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초음파가 맞습니다. 초음파가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치료에 대한 경과를 초음파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이 검사의 매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로 검사할 수 있는 또 검사가 대표적인 게 석회화 건염이 사실 있잖아요. 석회화 건염이 엑스레이상에서도 사실 보이잖아요. 그렇죠? 크기가 큰 경우에는 보일 수가 있고 그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쪽에 이렇게 반달처럼 보이는 하얀 이 부분이 석회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환자는 같은 날 초음파를 시행을 하셨습니다. 엑스레이보다 더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이런 석회가 있는지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송 선생님이 이렇게 찝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열심히 바늘로 깹니다. 바늘로 다다다다 깰 수 있습니다. 그거 잘 깨지거든요. 석회화 건염은 비수술적 치료가 매우 효과적인 질환입니다. 근데 이게 초반에 이제 엑스레이 이렇게 나오면 누가 봐도 석회화 건염이구나 알 수 있는데 이 엑스레이에서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일 때 또 초음파 소견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좀 이제 작은 석회가 있었던 걸 보여드리면은 이 환자분은 이제 뒤에 엑스레이 보여드리겠지만 0.4cm, 3cm 정도 되는 그런 석회였습니다. 초음파에서는 보였지만 같은 환자 엑스레이에서는 아까처럼 그런 석회화 건염의 소견은 없습니다. 이 케이스는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석회화 건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와 MRI 검사 중에 어떤 게 맞다? 네, 초음파가 맞습니다. 초음파가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그 회전근개 또 파열이라는 병이 있어요. 회전근개 파열은 완전 파열하고 부분 파열로 나뉘는데 실제 완전 파열 케이스를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이 환자분은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 한의원에서 되게 치료를 오래 하셨던 환자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침 치료를 할 때 또 반응도 좋으셔서 환자분께서 오셨을 때는 어깨도 잘 돌아가시고 별로 아프지는 않았던 환자분이셨는데 환자분이 검사를 안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엑스레이 보면 아는데 왜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근데 송 선생님이 그때 초음파를 한번 봐주셨잖아요. 초음파적 소견이 혹시 어땠나요? 회전근개가 거의 안전이 없는 상태가 되겠고 제가 재놓은 것보다 더 안쪽으로도 아마 파열이 더 진행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완전 파열 환자입니다. 이 환자분은 사실 어깨가 되게 잘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환자분이 검사에 대한 니드를 못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깨가 잘 돌아가는 회전근개 파열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실제 어깨가 이 환자분의 주 증상은 밤에 욱신욱신거린다, 무거운 물건 들 수가 없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아무 증상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발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환자분은 비수술 치료가 이제 이미 의미가 없는 단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MRI 검사를 그날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MRI 소견 보면 똑같이 이런 완전 파열은 보이긴 하는데 사실 깊은 부분은 초음파에서 다 볼 수는 없거든요. 좀 더 많이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었고 수술적인 치료에 적응증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는 분당서울대병원에 저희가 그때 의뢰를 드렸고 수술하시고 수술 후 재활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환자분께서 많이 좋아지셔서 떡도 주셨어요.
주셨어요. 요거는 처음부터 초음파를 찍었어야 될까요? MRI 찍었어야 될까요? MRI를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케이스는 MRI가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환자분이 검사 거부감은 있으셨지만 처음부터 MRI 촬영을 했었다면 아마 진단도 더 빠르고 또 초음파 검사를 또 굳이 할 필요도 없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회전근개도 부분 파열이 사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부분 파열증의 환자분께서 얼마 전에 이제 수술을 권유받으셔서 저희 병원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분 MRI를 보고 초음파 유도화 주사 치료를 시행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찍어온 사진이 되겠는데 아까 환자와 다르게 회전근개 사이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힘줄에 염증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같은 날 초음파를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MRI에서 하얗게 보였던 부분이 지금 여기 검게 보이는 이 부분이고 힘줄에 염증이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사실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면 좋다, MRI 검사를 하면 좋다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비용의 문제일 뿐이지 뭐 검사가 뭐가 잘못됐다는 또 아니잖아요. 이 케이스는 의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초기 검사를 초음파로 하다가 나중에 호전이 좀 미미한 경우일 때 MRI를 촬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어느 쪽을 먼저 촬영하든 상관은 없지만 아무래도 비용 문제도 있고 초음파를 먼저 권하고 호전이 없을 시 MRI를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환자는 초음파와 MRI 중에 둘 다 맞다가 맞나요? 네. 둘 다 맞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하고 그 다음에 유착성경 관절 낭염, 석회화 건염에 대한 임상 진단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고요. 기본적으로는 항상 모든 것은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된다. 정확한 진단이 되면 정확한 치료 계획에 따라서 결과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통증 전문의 김한희였습니다. 네, 영상 전문의 송유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